자, 앞으로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보죠. 한국 증시 시총 12위까지 우리가 갔다. 네. 그러니까 이제 16위에서 12위로 올라갔으면 제친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친 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스위스랑 이제 사우디입니다. 스위스랑 사우디를 제꼈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사실 뭐 미국 기업들 위주로만 이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스위스나 사우디에 이제 어떤 기업이 있길래 그동안에 우리나라보다 시총이 높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스위스 하면은 앵커께서는 가장 좀 뭐 생각나시는 기업이 있어요? UBS 그다음에 네. 제약회사. 그쵸, 제약 하나 있죠. 그 뭐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요. 제약회사 있고. 갑자기 저도 그 노바티스가 있죠. 네. 네, 그런가요? 아이가 네. 있고 거기가 네. 그게 다예요. 스위스 시총 1위 기업이 우리나라 시청자분들 다 아는 기업입니다. 아, 네슬레. 네슬레가 스위스라고요? 네. 스웨덴이나 덴마크 쪽 아니었어요? 스위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하이닉스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야, 식료품 회사인데. 네. 하긴 뭐 워낙 크죠. 하이닉스보다 살짝 높아요, 지금. 참, 이거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정말.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있어요?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사우디에서 하나만 팔면 우리나라 거래소를 다 살 수도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죠. 아람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람코. 네. 그렇죠. 한때 뭐 애플 시총까지 좀 제친 적이 있었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거든요. 맞아요. 2%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30% 조금 넘고 거기는 이제 뭐 경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경단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놀죠. 네, 일단 우리나라 시총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뭐 글로벌 펀드가 이제 유입되는 양도 달라질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WBGI 그러니까 국제 채권 네네. 거기 이제 우리 편입되고 지수 그다음에 MSCI 선진국 지수도 편입이 되고 네. 그러면 정말 저 두 자리인데 현재 저게 내년에 이맘때쯤에는 혹시 한 자리로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도 가져보네요. 에코프로 어제 엄청 강했습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헝가리 유문장 네. 때문에? 뭐 에코프로 위주로만 강했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맞을 것 같긴 한데 유럽의 첫 이제 양극재 생산 기지를 이제 준공을 했는데 NCA 뭐 둘 다 만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배터리 쪽에서 지금 이런 양극재나 뭐 음극재 쪽도 좋긴 한데 얼마 전에 발표 나왔던 그 현대자동차에서 1조 2천억 원 투자해서 안성에 배터리 캠퍼스 만든다라고 이제 한 부분을 보면 거기에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배터리 연구 개발하고 이제 배터리 생산까지 이제 목표를 둔 것 같긴 한데. 배터리 장비. 네. 이렇게 해서 뭐 이 양극재는 뭐 현대자동차가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거기까지 할 필요는 그렇죠. 없죠. 이제 배터리 셀 자체를 이제 앞으로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제 해서 1조 2천 원 투자해서 캠퍼스 이제 보통 공장을 만드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저는 배터리 장비사들도 좀 한번 뭐 눈여겨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장비 업체 많이 알려진 데가 PNT. 네. 또 뭐 어디 있어요? 반도체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원익 IPS도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배터리 있습니다. 장비 쪽에서 원익 IPS. 네, 네. 그러게요. 그 배터리 디스플레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배터리, 하여간 이런 쪽으로 장비 업체들이 사실 조금만 이렇게 응용을 하면 다들 네. 통하는 모양이네요. 그런 걸 중복해서 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은 또 경쟁력이 있는 데겠죠. PNT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실적도 나쁘진 않았는데 분위기가 이제 그쪽이 다운이 맞아요.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너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2020년대 초반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거품 같은 거 말고 실질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장비 업체들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자, 사실 이게 어제 또 되게 화제였습니다. 관련주들 어제 다 올랐습니다. 네, 네. 포트레스트 중국 출하 중단, 한국 반사이익 주식. 우리가 이걸 2017년이었나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그런 내용이죠. 네, 그때 한번 우리가 네. 세게 한번 경험을 했었죠. 네, 요거를 좀 첫 번째 이슈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럼 그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 규모 클수록 주식 매매 회전율 낮고 그러니까 주식을 자주 사고 팔지 않고 소수 종목에 집중한다.
이게 모 증권사에서 자체 고객들의 어떤 자산 규모 대비해서 수익률을 발표를 한 건데요.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너무 의미가 있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냐면 5천만 원 이하 계좌, 5천, 네. 그다음에 1억 이하 계좌, 10억 이하 계좌, 10억 이상 계좌 이렇게 4단계로 나눠갖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수익률로 따지면 수익 금액이 아니라 수익률로 따지면 계좌가 작을수록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단기로 움직이기가 좀 편하니까. 근데 네. 5천만 원 이하, 1억 이하, 10억 이하, 10억 이상 4단계로 나눴을 때 수익률이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0억 이상 계좌가 올해 토탈 평균 수익률이 8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한양증권 기준으로. 그리고 5천만 원 이하 계좌가 수익률이 가장 적고, 그리고 회전율은 10억 이상 계좌는 올해 한 125% 정도 돌아갔더라고요. 한 번 조금 더 네. 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5천만 원 이하 계좌는 한 뭐 600% 이상 좀 돌아갔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산 규모가 높을수록 회전율이 적고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60대 여성분들 네, 수익률 맞습니다. 제일 높다라는 네,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예. 잠깐 간단히 제 정리를 하면 매매 많이 할 필요 없이 종목을 한 10억 이상 계좌는 한 5개 이내로만 갖고 갔다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압축을 해서 장기 투자를 했을 그쵸. 때 수익률이 높다. 근데 이건 뭐 시장 상황이 좀 받쳐줬으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이게 뭐 그냥 딱 이게 경직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60대 여사님들 수익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이 내용이었거든요. 네. 별로 자주 사고 팔고 안 하고 그냥 주도 섹터의 주도주 그냥 갖고 그냥 계속 거의 뭐 6개월, 1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맥상통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근데 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참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고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에서 그 수익금을 매달 어느 정도 좀 뽑아야 되는 그 상황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돌아가는 경우도 복리 있습니다. 효과를 사실 못 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네. 지주 금융 이어 대기업까지 자사주 소각 러시 본격화. 네. 네, 요거는 뭐 이제 LG 쪽에서 며칠 전에 나오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좀 상징적인 부분이라 뉴스에 계속 좀 노출이 되고 있어서 준비했는데 LG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전체 다 소각을 하기로 일단 발표를 했는데 사실 LG자 들어가는 이제 뭐 유플러스나 아니면은 전자. 네, 다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주사가 먼저 이제 발벗고 나서서 치고 나가는 분위기를 잡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자사주를 다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주가 흐름은 생각보다는 좀 약간 뜨뜻미지근한 그런 좀 느낌을 좀 주고 있긴 합니다. 전체 규모를 봤을 때 정확한 어떤 단위까지는 안 나왔는데 수천억 원 정도는 뭐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뭐 발표가 좀 됐습니다. LG전자는 저기는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사실은 기대치가 확 낮아졌어요. 네. LG전자도 그렇고 유플러스도 뭐 그렇고 이노텍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자 살아나고 그다음에 MLCC 수요 늘면서 삼성 전기 엄청나게 좋아지고 네. 뭐 조선도 뭐 중공업종 하여간 좀 그룹 전체로 봤을 때 좀 그런데 LG가 참 각각 LG 전자부터 다 좋은 회사들인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이게 다들 너무 좀 최근 몇 년 새 굉장히 좀 이게 다운돼 있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자사주 소각을 계기로 그룹 전체가 좀 살아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고요. 네. 첫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포토 레지스트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뭐예요? 포토 레지스트는 우리 어렸을 때 그 감광지로 그 초등학교 때 감광지 위에 가위에 올려놓고 햇빛에다 딱 내놓으면 햇빛 밑에. 그 그림자 진 부분은 안 변하고 그림자 햇빛을 받는 부분 색깔이 변하잖아요. 이제 감광액이 이제 포토 레지스트인데 레지스트고. 우리가 보통 이 감광액을 많이 썼던 게 그 예전에 필름 카메라
었을 때 그 필름을 현상할 때 암실에서. 네, 그래서 지금 예전에 그 필름을 만들던 뭐 후지나 뭐 코닥이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 포토레지스트의 강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포토레지스트는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EUV 공정에서 회로가 이제 그려져 있는 그 포토 마스크를 위해서 네, 빛을 위에, 쏘면 그 그림자가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포토레지스트 바르면 그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과 안 생기는 부분이 회로가 그려지는, 그렇죠. 그려지는 거죠. 그게 이제 포토레지스트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이제 일본과 이제 그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화이트 리스트 관련돼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던 적이 좀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랑 일본 갈등 생기면서 아직 공식적으로 일본이 발표는 안 했다라고 합니다. 발표는 안 했는데 언론 보도에서 뭐 거의 중단한 것으로 뭐 확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왔습니다. 우리 때도 그랬어요. 네. 일단 내용 한번 좀 살펴보면 이제 일본 이제 전 세계 포토 레지스트의 70%를 일단 일본이 다 만들고 있으니까 꽉 잡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이제 SMIC 중국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죠. 그다음에 CSMT 창신 메모리 증설 계획이 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올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안 들어가면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다음에 일본이랑 우리 공급망 연결이 더 밀접해지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사실 우리나라에 그 일본이 그때 당시 포토 레지스트 수출 중단했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 일본 기업들이 공장을 현지화해서 포토 레지스트 공장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일본 회사. 네, 그래서 뭐 이 어떤 포토 레지스트 수급에는 그렇게 큰 차질이 좀 없었다라고 이제 그래요? 네네. 일단 일본 말고도 전 세계 3위권에 이제 듀퐁도 전 세계 탑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듀퐁 주가를 좀 살펴보고 왔는데 별로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중국 내 생산율인데 이건 이제 기사에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좀 찾아서 좀 일단 좀 써놨는데 KRF와 KRF가 있는데 KRF는 크립톤 불화 크립톤이라는 거고. KRF는 그 아르곤, 불화 아르곤이라는 건데 K자 들어가는 크립톤 들어가는 좀 약간 저가 메모리에 들어가는 좀 기술이 이제 그게 이제 크립톤이고 아르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고난도 미세 공정에 쓰이는 건데 중국 내에서 만들고는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이거를 제가 그 좀 분석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중국 내에서 반도체는 어차피 중국이 키우니까 이 포토 레지스트 국가 정부 정책으로 엄청나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이제 자체 조달률이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고 이게 반도체 수율과도 관계가 크기 때문에 일단 5% 1% 내외로 중국이 이제 국내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포토레지스트 수입액은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점유율이 이제 51.5%로 정확하게 절반이 넘는데 이게 거의 빠진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타격이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어제 포토 레지스트에 발만 담그고 있는 기업들은 진짜 다 올랐습니다. 네. 보죠. 네. 동진 세미캠 여기는 뭐 사실 유명하고. 동진 세미캠은 사실 가장 유명한 이제 동진 세미캠이죠.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포토 레지스트 핵심 원료 생산.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어제도 상당히 좀 좋긴 했었는데 포토레지스트 핵심 원료 다 이제 핵심 원료 이제 특허 경인량이 좀 약간 의외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반도체 어떤 그 밸류체인들 상승해서 경인량이 사실 하나도 못 올랐어요. 근데 경인량의 포토레지스트 핵심 소재 강광제 글로벌 점유율 거의 원투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지에서는 이제 경인 양행이 상당히 높은 점유율인데 시장에서 노출이 뭐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상당히 어제 퍼포먼스가 잘 나왔고 캠트로스가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죠. 캠트로스 포토레지스트 공정 핵심 소재 광계시제. 이제 광계시제라는 것은 이 어떤 포토레지스트의 화학적 반응을 좀 일으키는 그런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돼서 캠트로스가 근데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 주가 흐름이 다 안 좋았던 기업들이거든요. 캠트로닉스가 사실 포토레지스트 핵심 원료 이제 피그미아 국산화하면서 일본 거보다 더 좋은 어떤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품질? 네, 품질이 더 훨씬 좋은 걸 국산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어떤 재료가 있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제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 뉴스가 계속 노출이 되면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그건 이제 사실 화해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그거는 부분이라. 맞는데. 네. 그럼 이제 서울은 이제 한 번씩 장군 몽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그러니까 한일령 얘기 나오고 나서 일단 인바운드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고요. 네. 화장품주들 조금 움직였고요. 근데 수산물, 길지는 않았어요, 네. 다들. 네, 수산물 한번 움직였고 어제는 이제 호텔이랑 백화점이 좀 약간 움직였고, 네. 네, 요거는 일단 우리나라 이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소재들이 중국으로 어떻게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조금 더 예.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중국 수출 비중이 꽤 되더라고요. 네. 뭐 그다음에 SNF텍 같은 경우도 중국 비중,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을,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동안에 거래한 실적이 있느냐. 이를테면 어제는 그냥 우리 이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네. 무지성 개념으로 다 네. 올랐다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게 이 재료가 간다고 그러면 중국 쪽에 포션이 좀 있는 회사들, 중국의 CXLT나 SMIC에 직접 납품을 했던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다. 좀 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글쎄요, 이번 주 내내 적어도 일주일은 갈지 안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차트는 따로 없는 거죠? 네, 관심주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관심주 들어가 네. 보죠. 오늘은 SK 네트웍스를 가져오셨네요. 네, 모멘텀이 좀 많은데요. 혹시 그 앵커께서 이제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이제 그 모니터 이렇게 혹시 광고 모니터들 있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다 있잖아요. 요거 보신 적 요즘 엄청 나와요. 엄청 저거. 많이 나오죠. 근데 저게 어느 회사 건지가 안 나와요. 네, SK 네트워크스가 하는 아, 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안 나왔구나. 네. 삼성이나 LG 거면 이름이 밑에 그냥 줄줄 깔렸을 텐데. 네. 이름이 나무 X예요. 네, 맞아요. 나무 X를 거꾸로 읽으면은 휴먼입니다. 휴먼. 아, 나무 그러네. X를 그러네. 거꾸로 읽으면 휴먼입니다. 휴먼이네, 휴먼이네. 네, 그래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건데요. 이제 이게 이제 집에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인데 우리 앵커께서 그 양궁 올림픽 양궁 보면 선수들 이제 활 쏠 때 막 심장 박동수 나오잖아요. 몰라요? 양궁에서 선수들이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데 심장 박동수가 숫자로 표시가 되거든요. 양궁 시합에서. 그 저 뭐 점수하고 이런 거 나오는 그 네네네. 자막으로. 네. 아, 그래요? 그 저게 심박수를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얼굴 색깔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얼굴 색깔, 얼굴 색으로. 근데 얘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체온이나 맥박이나 산소 포화도를 다 그 재준다고 합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그건 이미 올림픽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서 웰리스 로봇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실적은 3분기 때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만족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생각보단 덜 나빴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SK 네트워크가 호텔 관련주인 거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노출은 좀 안 돼 있죠. 워커힐. 네, 워커힐을 워커힐을 갖고 SK 있구나. 네트워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되고 맨 마지막에 좀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데 업스테이지 지금 상장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 뭐 몇 조 단위인데. 네, 업스테이지 250억 원 투자해서 지분율이 현재 지금 7%가 지금 넘는 지분도 상황입니다. 꽤 많이 갖고 있네요. 네. 자리도 좋고 수급도 뭐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준비를 예, 해서 봤습니다. 차트 가보죠. 네. 아이고, 많이 겼네. 네, 주봉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주봉으로 준비를 해서 주봉으로 이 수급은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바닥은 진짜 그 어떤 돌다리처럼 바닥을 확실하게 좀 최근에 다져놓는 흐름이고 꾸준히 왠지 약간 올라가는 듯한 추세적인 네, 느낌이. 조금 그죠? 이제 저점을 높이는 네, 듯한 느낌도 높은 있죠.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사기에는 뭐 아직도 저는 뭐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난 너무 오른 건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은 대안이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좀 관심주로 SK 네트워크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트워크라고 원래 저는 무슨 통신 쪽 생각을 통신 했던 쪽 건데. 휴대폰 유통을 그 SK텔레콤을 SK 네트워크스가 하죠. 그러니까 그거가 네. 기본 캐시카우고. 그쵸, 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보였던 웰리스 로봇 네. 그거를 또 하고 있고. 네. 근데 될까요? 시장에서 이
웰리스 AI 앨리스 시장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로봇을 아무데나 다 로봇을 요즘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아닌가 네, 혹시 이번에 해서. 나온 이 로봇 청소기처럼 오염된 공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공기 청정을 해주는 건 처음 나왔고. 네, 그거는 맞아요. 그건 기발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업스테이지까지. 예. 기업이 변신해야죠. 예. 그거는 뭐 그런 면에서는 SK네트워크가 굉장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뭐 좀 좋은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